네, 반갑습니다.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죠?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인지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인지 모델의 어떤 반응, 이것들은 이제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이 자동적 사고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스키마에서 온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자동적 사고가 어떻게 그러면 작동을 하는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상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상사에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상대는, 우리 상사는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뭡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찍혔나 봐. 아니면은, 아니, 뭐야? 나를 보고 왜 모른 척 하지?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뭐예요? 아,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 상사가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친구가 전화를,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좀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도 안 와요. 그랬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자동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도 내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너무 못났나 봐. 사람이, 친구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는 이런 존재인가 봐. 이러면 어때요? 내가 굉장히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동적 사고란 거. 나 찍혔나 봐. 아니면 나는 나를 내 무시하나 봐. 아니면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봐. 바보 같은 존재인가 봐. 못났나 봐. 못난이야.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자동적 사고거든요. 거기에서 자동적 사고가 나오니 이런 이제 나 찍혔나봐 뭐 이런 자동적 사고가 나오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어떨 때는 어떨 때 분노가 올라요. 완전 이것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어디 감히 나를 무시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노. 그 다음에 우울한 건 어떨 때 그래요? 나는 너무 못났나 봐.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봐.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봐. 뭐 이러면 뭡니까?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나 찍혔나 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상사한테 내가 찍혔나 봐 하면 나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천왕인 분노와 우울과 그 다음에 불안, 이 세 가지는 반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핵심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키마에 의해서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인지 상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동적 사고를 끊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 챙이 연구소 소장님께서 이제 저도 이분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인상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이 자동적 사고, 감정의 이 세 가지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왜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느냐, 위험이나 해로움을 내가 예견할 때 불안한 거죠. 그럼 나 찍혔나 봐. 상사한테 내가 찍혔는가 보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은 뭡니까?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럼 뭐예요? 나에게 뭔가 위험함이라든가 뭔가 좀 소외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 그 다음에 분노.
무시당하거나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 부당한 일, 자신의 실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무시당한다라거나 아니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핵심 감정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요 개념들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동적 사고는 인지치료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동적 사고 계속 했죠.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서 뭡니까? 일어나니까 자동적 사고는 어떤 게 있나요? 앞에서 나 찍혔나봐, 나 못났나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자동적 사고예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생활 사건, 예를 들면 시험에 실패한다거나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이런 생활 사건에 대해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였죠? 나 찍혔나봐, 뭐 이런 거예요. 시험에 실패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래, 나는 늘상 실패해, 나는 정말 못났어,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래, 뭐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지,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만약에 근데 난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원래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울한 거죠. 우울하고 또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적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는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적 사고,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때 따라 다르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정말 못났어, 나 원래 그럴 줄 알았어, 넌 바보야, 이렇게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자동적 사고는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극단적이거나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징이 있다라는, 이 부정확하거나 극단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심리적인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주거나 우울을 주거나 아니면 분노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는 어떻다고요?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자동적 사고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자동적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성찰해야 되는 거죠. 성찰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자동적 사고가 일어났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개념 중에서 또 인지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도식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인지도식이라고도 하고 핵심 신념이라고도 하고 기저신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 자동적 사고, 매개신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책에 교재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인지도식은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에 반응하는 데 사용되는 세상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들의 연결망이 바로 인지도식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트 식사를 위해 우선 좋은 레스토랑을 검색해서 애인을 초대하고 꽃을 준비하고 메뉴를 미리 찾아두었다가 설명해주고 음식을 주문한 다음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게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그래서 특징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주의, 이해, 해석, 대처에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상황마다 인지도식이 있다.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핵심 신념보다 상위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신념, 여러 가지 경험을 선별하고 범주화 해석하는 데 토대가 되는 무조건적인 신념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나는 사람은 못 믿을 존재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럼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때? 항상 누군가를 의심하겠죠.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저거 진심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심이 아닐 거야라는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핵심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되는 건 없어, 이렇게 만약에 신념이 이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특징은 뭐냐면 핵심 신념, 자신도 모르게 작동을 합니다.
분명히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뭔가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신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역기능적인 신념이라고도 하는데 상황이나 경험에 반응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조건적인 신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워진다면 그는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특징은 본인에게 자각되는 그 경우도 있고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기저신념. 이게 이제 뭐 다 비슷한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 다른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썼을 뿐이지. 그다음 비합리적인 신념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 앞으로 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그 인지도식 앨리스는 이걸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신념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나는 그에게 착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뭐 내가 무조건 착하게 대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만은 않겠죠. 꼭 내가 또 착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징은 합리적의 기준을 비논리적, 비현실적, 비실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결국 역기능적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죠.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심상인데 아이고 제기랄 재수에 온 붙었네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훈련을 받으면 쉽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게 자동적 사고다. 아이고 뭐 이렇게 4개의 신념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핵심 신념에 영향을 받아서 자동적 사고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신념으로 보는 경우에요. 나는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 무능력하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개 신념은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고 무능력하다는 건 끔찍한 일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인지도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지도식에 해당되는 게 핵심 신념, 도식, 그 다음에 기저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자동적 사고, 4개 신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아직까지 한 5분 더 할게요. 그래서 인지도식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만약에 있다. 개념을 한번 잡아보면요. 예로는 이제 경제적인 파탄, 부정적인 생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에서 시험 낙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사건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생활 사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경제적인 파탄이라는 사건이 생기고 시험에 낙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인지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흑백 논리라든가 과잉 일반화, 개인화 이런 것들. 과잉 일반화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다 일반화 할 수가 있어요. 일반화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인간의 능력이기도 해요. 이 일반화가. 엄마한테 우리가 엄마 말씀을 잘 들으니까 엄마가 되게 칭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심부름을 잘하니까 엄마가 나를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심부름도 내가 잘하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도 잘하게 되는 이게 일반화예요. 근데 과잉 일반화 모든 사람한테 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과잉 일반화거든요. 그럼 개인화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게 개인화예요. 흑백 논리는 뭔가요? A 아니면 B예요. 이게 흑백 논리인데 우리 삶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이거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런 인지적인 오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 신념이라든가 핵심 신념에 의해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 했죠. 근데 자동적 사고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적, 정서적인 행동의 정상으로 불안과 우울과 분노 이런 이제 장애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 인지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은 바로 이렇다.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은 인지적 오류가 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지적 오류 때문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때문에 어떻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망했네. 아니면은 나 완전 찍혔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뭐 나 찍혔네 하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아니면은 또 내가 나는 진짜 못났어 라는 생각을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내가 친구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부정적인 자동 사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심리적 문제 발생 과정, 여러분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흘러서 여기까지 하고 인지도식 다음 시간에 또 둘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지적 오류의 여러 가지, 보통 이제 12가지, 13가지, 11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책에는 보니까 11가지가 나와 있네요. 11가지의 그 인지적 오류들이 있어요. 흑백 논리적 사고, 과잉 일반화, 선택적인 요약, 그리고 과장화와 과소화, 개인화, 잘못된 이름 붙이기, 그 다음에 독심술, 점치기, 감정적인 추론, 임의적인 추론, 파국화, 뭐 여러 가지 이제 11가지가 지금 인지적 오류로, 그리고 이런 이제 인지적 오류 때문에 어떤 게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 때문에 이제 스키마라고도 하죠.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끊어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인지 상담 내지는 인지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